곰사입니다. 암은 환경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암의 원인은 환경적 요인이 90 내지 95%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 30 내지 35%, 비만 10 내지 20%, 흡연 25 내지 30, 감염 15 내지 20%. 즉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음식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 이미 몸속에 암세포가 생겨있고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암을 가지고는 있는데 암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암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살펴볼까요? 한 개의 정상세포의 변이가 일어나서 그것이 암으로 진단받을 때까지는 여러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한 개의 암세포는 1개, 2개, 4개, 8개, 16개 이렇게 더블링되어 2배씩 늘어나는데 한 번씩 더블링 되는데 3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암 진단 받을 수 있는 1cm 크기가 되려면 20년 내지 30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면 훨씬 더 빨리 자랄 수 있는데 10년 안에 그 크기에 도달합니다. 그런데요, 한 개의 암세포가 1mm 크기가 되면 100만 개 정도의 암세포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라는 동안에는 암세포는 우리 몸의 조직에 있는 영양을 이용해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성장을 하려면 암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신생혈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혈관이 만들어지면 암세포는 다시 더블링 되면서 급속히 자라게 됩니다. 암세포는 암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잠복 상태에 있다가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면 그때 성장합니다. 암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영상으로 발견이 되고 조직검사를 거쳐 암으로 진단받게 될 때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암이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실증적 연구가 있습니다. 부검을 통해 전립선암이 발견된 사례에 대한 연구 보고서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연구에서 보이는 잠복 전립선암은 생전에 진단되지 않았던 암입니다. 부검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30세 미만에서는 약 5%, 80세 이상에서는 59%에서 잠복 전립선암이 발견되었습니다. 70대 나이의 미국 남성의 경우 부검에서 47% 잠복암이 보고되었습니다. 70대 이상 미국 남성의 약 절반 정도가 전립선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남자 나이 30세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여 70대가 넘어가면 2명 중 1명이 전립선암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립선암의 분화도를 나타내는 글리슨 스코어가 6 이하여서 위협적이지는 않지만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글리슨 스코어 9라고 뉴스에 났었지요. 4기에서 말기로 추정되는 분화도입니다. 글리슨 스코어 6 이하의 순환암도 악성도가 높은 7 이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순환암이 악성도 높은 암으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검 결과는 유방암과 자궁암에도 나타납니다. 유방암에 대한 부검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전체 2363명 대상으로 침륜성 유방암 약 1%, 비침륜성 유방암, 즉 제자리암이 9%, 비정형 과형성 세포, 이것은 현재 암세포는 아니나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 암세포가 될 수 있는 전암성 세포인데 약 10%입니다. 이 중에 제자리암은 약 20 내지 30%만 실제 암이라고 할 수 있는 침륜성 암으로 진행을 하지요. 침륜성 암으로 가지 않고 제자리암으로 남는다면 건강에 문제가 없는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리암도 발견되면 치료를 권고받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비정형 과형성 세포는 10명 중 3명이 20년 내에 유방암으로 발전 가능합니다. 2020년 한국의 유방암 발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85명이니까 잠복된 유방암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궁암의 경우 부검에서 잠복된 자궁 내막암의 비율은 실제 자궁암 발생률에 비해 4배 내지 6배 더 높게 나와요. 이것은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실제 진단된 환자의 4배 내지 6배라는 말입니다. 나는 암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암세포가 생겨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 예방이라 하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을 막는다거나 면역을 길러서 날마다 생기는 암세포를 그때그때 잘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암이 자라기 어려운 우리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암세포가 생겨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런 사례를 보면 암 진단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잠복암을 가지고 있다 보면 됩니다. 암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암은
림프관을 타고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 림프절이나 장기 조직 내에 안착하면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1mm 크기가 되어 신생혈관을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암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표적치료제를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몸의 환경을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신생혈관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꿔야 합니다.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만들기 쉬운 종양 미세 환경은 저산소 상태, 염증 상태, 산성 환경, 면역 억제 환경 등입니다. 이런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떤 음식이 암에 좋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몸에 유익한 식품보다 먼저 몸에 해가 되는 식품이나 습관들을 멀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식품들을 보면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세지, 베이컨 등 가공육류는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대장암과 위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가공육이 일군 발암물질이 되는 이유는 가공육의 아민과 첨가제인 아질산 나트륨의 질산염이 반응하여 N-나이트로사민을 만드는데 위암, 대장암, 식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많이 생성되고 굽거나 튀길 때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초가공 식품입니다. 여러 단계 가공을 거쳐 원재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식품으로 가공육, 즉석식품, 크래커, 쿠키 등 과자류, 달달한 시리얼,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등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착색제, 방부제, 유화제, 방지제, 액상과당 등이 첨가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간독성, 신경독성, 호르몬 교란, 세포 독성이나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고 그래서 발암성이 있거나 암세포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세 번째, 적색육 구이. 적색육은 그 자체로 인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며 국제암연구소 분류의 발암물질입니다. 적색육을 태우거나 글리면 발암물질인 HCA나 PAH,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HCA는 잘 알려진 벤조피렌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지방 성분이 타면서 만들어집니다. 폐암, 위암, 대장암, 피부암과 연관됩니다. HCA는 고기 속에 단백질 성분이 타면서 만들어지는데요. 숯불이나 바베큐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프라이팬에서 센 불로 구워도 만들어집니다. 역학 연구에 따르면 HCA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췌장암, 위암, 식도암의 원인이 됩니다. 한국인의 육류 소비를 보면 1970년도에 연간 5kg에서 2023년도에 60kg으로 12배가 늘었는데 한국인의 조리 형태를 감안하면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췌장암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튀김 요리입니다. 프라이드 치킨, 돈가스, 도넛, 감자튀김 등이 있습니다. 전분이 180도C 이상에서 조리될 때 아크릴 아마이드가 만들어지는데 IARC에서 EA군 발암물질입니다. 육류를 튀기면 PAH가 생성되고요. 튀기는 과정에서 기름이 산화되면서 트랜스지방이 만들어집니다. 프라이드 치킨, 도넛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폭탄인 음식입니다. 튀김 음식은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방광암, 폐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온에서 음식을 튀기면 또 최종 당화산물인 AGE가 생성됩니다. 당과 단백질이 결합한 변형 단백질인 AGE는 우리 몸 곳곳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에서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치매를 만들고 말초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 원인이 되고 산화 스트레스, 염증이 암을 일으킵니다. 피부노화, 백내장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젓갈류 통조림에는 아질산 나트륨이 첨가되어 N-나이트로스 아민이 만들어집니다. 통조림에는 내부 코팅에 비스페놀 A가 사용되는데 환경 호르몬이고 유방암, 전립선암과 연관됩니다. BPA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의 원인이 되고 혈관을 수축시켜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여섯 번째, 오래된 곡물과 견과류입니다. 모든 종류의 곡물, 견과류, 씨앗에는 아스퍼질러스 곰팡이가 자랄 수 있고 아플라톡신을 만들어 면역을 억제하고 암을 유발합니다. 쌀도 오래되면 산패되고 견과류 내피가 벗겨지면 폐가 쉽게 일어나고 곰팡이가 자라기 쉽습니다. 보관이 잘못되면 내피가 있어도 곰팡이가 자라서 아플라톡신이 생성됩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 발암물질이나 위암, 췌장암,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흡연 음주입니다. 담배는 250종의 유해물질과 70종의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암과 연관되고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뇌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알코올 또한 제1군 발암물질입니다. 안타깝게도 암 환자분들 중 과거의 습관인 흡연이나 복음을 지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과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암의 발병과 악화의 주 원인들을 먼저 피해야 하고 다음에 건강한 생활습관, 건강한 먹거리를 챙겨야 합니다. 암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한 저의 유튜브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